미국인들 모두 한국에 완전 미쳐있구만. 여기 미국의 한인마트 앞. 마트 개장 전인데도 많은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여성도 함께 마트 오픈을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자로 취재를 하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오픈 직후 맹렬하게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단순 취재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지역 신문 기자인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좁은 시야를 확 트이게 해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선 세계적인 모델 린터너의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부터 말을 좀 해야 하는데요. 출근을 해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평소처럼 연예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톱모델 린터너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한국행.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셀럽 스캔들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린터너는 정말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떠났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한 달 동안이나요. 한 달 동안 한국 살기를 하겠다고 떠났다는데 호기심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패션쇼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무슨 스캔들이라도 터진 걸까? 호기심에 가득 찬 저는 곧바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뉴스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낸 사실은 너무나 단순해서 허무했습니다. 린터너는 그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대요. 그녀의 SNS를 보니 정말 평범한 한국의 20대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아이스 음료를 사 마시고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고 시장에서 분식을 먹는 모습들이었죠. 이게 뭐야 싶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더 황당한 건 영상 조회수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는 린터너의 일상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올리는 모든 게시물마다 수백만의 조회수가 붙었죠. 사람들은 댓글로 왜 갑자기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새 미국의 모델이나 셀럽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 편의점 투어를 한다든가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떠올려보니까 최근 1년 새 이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한국인 같은 일상을 보내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아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고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한국의 평범한 일상에 호기심을 느끼는 걸까요? 한국이 꽤 매력적인 나라이고 저도 냉동김밥을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의 관심은 있는데 사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는 것이 그렇게 폭발적인 조회수를 올리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린터너의 한국 생활에 대해 기사를 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사는 제가 쓴 어떤 기사보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린터너의 한국 생활에 대한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점점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헤드라인은 거의 마법처럼 클릭을 끌어모았어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여행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이런 현상은 린터너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됐어요. 그녀는 라이브 방송에서 몇 번이나 한국이 그립다고 말했고 그때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한국이 그리워서 한인마트에 가 한국의 과자, 음료수를 사 먹는 영상도 조회수는 항상 엄청났고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밥이나 김치, 드라마, K-팝, 영화같이 이미 많이 알려진 주제들을 넘어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 나섰죠. 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건지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뉴욕의 한인마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요새는 한인마트 오픈 전에 미국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선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소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엄청났습니다. 그 안은 온통 한국이었거든요. 한인마트라는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입구에서부터 한국어로 된 간판과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죠. 어서오세요. 오늘의 특가와 같은 문구들이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곳을 찾은 고객들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마치 평소에 한국마트를 이용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익숙하게 늘 사던 물건을 사는 모습은 얼마나 미국인들의 일상에 한국이 스며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을요. 한국 문화가 어떻게 미국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분명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우선 매일같이 마트 취재를 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마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섭외해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제시카라는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매주 여기 와요. 한국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죠. 특히 냉동 만두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톰이라는 40대 남성은 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제 아들이 한국 라면에 푹 빠졌어요. 특히 불닭볶음면을 정말 좋아하죠.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일반 마트에선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와서 사가요. 드디어 마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찬 진열대, 심지어 한국 음악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미친 듯이 쇼핑을 시작했죠. 한국 산배, 감, 샤인머스켓, 포도 등이 눈에 띄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놀랐죠. 한국에서 직수입한 과일들이라 꽤 비쌌거든요.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미국인 부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여보, 이 배 좀 봐. 작년에 한국 여행 갔을 때 먹었던 그 배 맞지? 이거 꼭 사야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몇 개 골랐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기자 에밀리 브룩스라고 합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우리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그리워서 이곳에 자주 와요. 특히 한국 과일들은 정말 특별해요. 맛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딱이죠. 맞아요. 처음엔 가격 때문에 망설였지만 한번 맛보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과일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추억이자 경험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였죠. 직원 한 명에게 물어보니 이런 제품들은 한국 특송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꽤 비싸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되자마자 매진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냉동식품 코너를 가봤습니다. 수십 종류의 한국 만두, 떡볶이, 김치전 등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띈 건 불닭볶음면 코너였죠. 진열대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 제이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잘 팔려요. 매주 대량으로 입고하지만 항상 부족해요. 특히 주말이면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매운 라면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다니 말이죠. 직원 말로는 처음엔 자기도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하지만 직접 먹어보니 알겠다고 이 맛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간 맵다고 해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불닭볶음면을 저도 한 봉지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양념게장 코너 앞에서는 미국인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여성에게 물어보니 유튜브에서 양념게장 먹방을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날개를 먹는다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한번 맛보고 나니 완전히 중독됐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야 해요. 날 계란이 먹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싶었는데 금방 품절이 될 기세였어요.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 저도 날쌔게 남은 2팩을 집어들었습니다. 마트 안에는 한국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양념류, 밀키트들도 가득했어요. 심지어 김치 냉장고까지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김치 냉장고 문의가 정말 많아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려면 김치 냉장고가 필수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마트 한쪽에는 푸드코트도 있었어요. 김밥, 순대국,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곳은 완전히 북새통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젓가락을 서툴게 사용하며 김밥을 먹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미국 사회에 파고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만난 캐셔 앤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정말 미국인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이름 발음하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셨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가 산 양념게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도 린 터너처럼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양념게장 먹는 법을 검색했죠. 수많은 영상이 나오더군요. 그중 한 영상을 보며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흰 쌀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양념게장 뚜껑을 열었죠. 순간 강렬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점점 식욕을 자극하는 향이 되더라고요. 영상에서 하는 대로 조심스럽게 깨의 몸통을 눌러 붉은 양념 속 살을 밥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김 조각을 얹고 참기름을 살짝 뿌렸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어요. 신음에 가까운 감탄사가 나직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 그리고 게살의 쫄깃한 식감이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죠. 한 입, 두 입. 어느새 제 앞에 있던 밥그릇이 비어 있었고 그제서야 린 터너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 그녀가 한국에 가서 한 달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한국을 그리워하는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 특히 음식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다음날 저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국식 마트의 혁명, 미국인의 식탁을 바꾸다. 이 기사는 제가 쓴 어떤 기사보다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든 이야기들이었죠.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양념게장을 수입하는 업체에서였죠. 안녕하세요, 브룩스 기자님. 저희는 한국에 게장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기자님의 기사 덕분에 저희 제품 매출이 300% 이상 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기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업체 대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감사의 뜻으로 기자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게장의 본고장을 직접 체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게장을 맛보고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니.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없으면 남편이 너무 고생해요. 그러자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요. 한국의 진정한 맛과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어요.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린 터너의 SNS를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녀가 올린 한국에서의 일상 사진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 사진 속 음식들, 장소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린 터너처럼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부터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죠. 우리를 맞이한 게장업체의 김 대표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날부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고궁이 공존하는 풍경, 24시간 깨어있는 듯한 도시의 활기,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까지. 특히 게장 투어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 방식으로 게장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죠. 신선한 꽃게로 만든 양념게장의 맛은 미국에서 먹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부했어요. 이건 정말 천국의 맛이야. 미국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아이들도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엠마는 비빔밥을, 잭은 삼겹살을 특히 좋아했죠. 또 한국의 친절함과 세심한 서비스 문화도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어디를 가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죠. 일주일간의 여행 동안 우리는 단순히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이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한국 문화를 경험했어요. 아침에는 근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분식을 먹고 낮에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었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고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가족은 이미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국 문화의 매력, 한미국 가족의 눈으로 본 진정한 한국.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엄청난 관심과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 여행을 꿈꾸게 되었다는 댓글을 달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죠. 우리 가족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주말마다 H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는 게 새로운 가족 전통이 되었죠. 심지어 마크는 회사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이들은 K-팝 댄스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미래 계획이에요. 우리는 진지하게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민하고 있어요. 림터너처럼 한 달 살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존재가 되었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한국과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이 한국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이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이겠지.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요리를 연습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엔 한국에서 소식을 전할게요. 아버님, 아무리 간절해도 그렇지 저는 절대 못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미국 여성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의 단호한 표정에 할아버지도 설득을 포기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여성은 오랫동안 바란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젠 완전 한의원 마니아가 되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이제 3년 차인 이리나입니다. 처음에 생소했던 한국 생활은 이제 꽤 적응해서 남편 팔짱을 끼고 즐기는 야간 산책도 더 이상 놀라지 않고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 것도 익숙해져 야식의 맛도 알았습니다. 저는 미국 오레곤주에 살았던 터라 야간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도 배달 음식이 30분 안쪽으로 따끈하게 문 앞에 배달되는 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치킨을 시켜 먹는다니 한국어를 좀 하는가 본데? 할까봐 말씀드리면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늘긴 했습니다. 일할 때에는 영어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생활 한국어만 좀 하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친절해서 그런지 저의 개떡 같은 한국어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시장 나들이나 예쁜 카페 투어도 할 줄 안답니다. 이 정도면 적응을 꽤 잘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참 즐겁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문제는 바로 난임인데요. 저희 부부가 이제 40이 가까워 오거든요. 저는 외동으로 혼자 자란 탓에 외로움을 좀 많이 탔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부부끼리 자녀 계획을 세울 때 2명은 낳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각보다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있는데 괜찮을까 싶어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날카로워져서 싸우는 일도 잦아졌죠. 1년 반 전쯤엔 유산을 하게 되어 더 힘들었어요.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자궁의 임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확률이 몇천 명 중 한 명이어서 전 설마 제 이야기일 거라곤 생각을 못했죠. 임신 테스트기 2주를 확인하고 들뜬 마음에 여기저기 알리고 축하 선물도 받고 태교 여행이라고 제주도로 놀러 갔던 게 잘못일까요? 여행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장염인 줄 알았거든요. 중요한 시기인데 괜히 놀러 갔나?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하며 자책하고 있는데 피가 비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와서는 급하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임신 5주가 넘었는데 아기집이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유산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았어요. 회사 일도 집중할 수가 없어 일단 그만두고 시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했죠. 며칠 후 제게는 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왼쪽 나팔관에 아기집이 자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팔관을 절제해야 한다고 남겨두면 또 자궁의 임신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잘 됐어요. 그런데 집에 있자니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6주가량 아기를 품어보아서 그런가 상실감이 컸어요. 회사까지 퇴직 처리가 완료되니 밖에 나갈 일도 잘 없어서 더 우울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더 우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식사도 안 챙겨 먹는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부모님께 전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찾아와 주시고 혼자 있지 않게 공연도 예매해서 같이 가자고 해주셨죠.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셔서 입맛이 없어도 챙겨 먹게 되더군요. 그래서 회복이 빨리 되었나 봅니다. 제일 감사했던 건 제가 몹시 상심했다는 걸 아시고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요즘 아이 안 가지고 사는 부부들도 많잖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부터 챙기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저만 건강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손주 보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실 리 없는데 늘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시니 멀리 계신 친정부모님보다 더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었던 건 저희 아버님이에요. 사실 어머님에 비해 아버님은 좀 어렵고 불편한 존재였거든요. 아버님은 표정 변화도 잘 없으시고 무뚝뚝한 편이라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경상도 사람이라 속에 있는 마음을 말로 잘 표현 못하셔. 그래도 널 되게 아끼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한국어가 아주 유창한 편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님께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요. 아버님이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 누가 사기를 치거나요. 그런데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영어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물어보신 뒤 번역기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마련해 보냈다고 이게 지금 잘 번역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멋쩍어 하시는데 웃음이 나오다가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번역기라 조금 이상하게 전달된 문장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인가 봐요. 그래서 더 빠르게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아버님 손에 이끌려 한국의 한의원을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강요를 하는 것 같이 될까봐 말씀을 안 하고 계셨는데 저도 아이를 원한다는 걸 확인하시곤 제게 한국 한의원을 가보면 어떻겠냐고 하셨거든요. 한국 생활이 꽤 됐지만 한의원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회사에서 보약을 먹는 사람들은 봤는데 한약 냄새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엄청 쓰구나.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가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별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이렇게 널린 게 병원이고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도 하나같이 실력이 좋은데 굳이 한의원까지 가볼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제가 임신이 어려운 게 손발이 찬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몸이 차면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귀가 팔랑거렸죠. 운동도 챙겨서 하는데 몸이 찬 건 체질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걸 한방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싶었죠. 그렇게 아버님을 따라 유명하다는 곳을 갔는데 저는 말로만 들었던 침 놓는 장면을 보고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저건 못하겠어요, 아버님. 세상에나. 사람을 고슴도치로 만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거 피부를 바늘로 찔러놓은 건데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수많은 좋은 양방 병원들을 놔두고 굳이 한방병원을 찾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런 침치료는 싫다고 했죠. 그간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제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 꽤나 단호했던 제 모습을 보고 아버님께서는 더 권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자그마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은 한국에 와서 새롭게 빠진 취미예요. 미국 산은 굉장히 불친절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기 어렵거든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야생동물도 많아요. 까딱하다가는 조난당하기 십상인데 미국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산은 이정표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면 막아놓아져서 길을 잘못 들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차를 몰고 몇 시간 가야 산이 나오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동네 근처에 산이 있잖아요. 게다가 사계절 모두 산의 모습도 다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등산이 제 새로운 취미가 되었답니다. 이날도 즐겁게 등산을 즐기고 있었는데 내려오던 길에 방심해서 발목을 삔 거예요. 다행히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긴 했는데 발목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시큰거려 당황하고 있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 한국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저보고 빨리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침? 내가 보고 뛰쳐나왔던 그 침? 싫어. 그런 거 안 해. 라고 했는데 친구가 저를 부축하더니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고 오래 고생하기 싫으면 저를 잠자코 따라오라고 했어요. 발목이 퉁퉁 부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한의원 침대에 누워있자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침을 꽂았습니다. 따끔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조금 빨간 불빛 같은 것도 비춰줬어요.
그리고 20분 정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침이 10개는 넘게 꽂혀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고슴도치가 되다니. 얼얼한 느낌에 조금 멍해져 있었는데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으니 처음에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잠이 살살 오더라고요. 담요까지 덮어주신 건 한숨 자라는 의미일 거야 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분이 깨워서 침을 닦고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건 욱신거리던 발목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한결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처음 상담 때 몇 번 더 와야 한다고 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기도 이렇게 줄어들고 통증도 없어졌다면 가볼만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 발로 한의원에 가서 삔 발목을 다 치료했는데요. 말끔하게 발목이 낫고 나자 아버님이 이래서 한의원에 가보자고 했나 싶었죠. 아버님께 너무 단호하게 한의원에 안 다니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찾아가서 제가 한의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한번 한방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진작 받아볼 걸 했죠. 서울의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난임치료를 받고 또 아버님께서 특별히 유명하다는 경주의 한의원에서 공수한 한약도 먹기로 했습니다. 한약을 짓기 위해 경주도 방문했는데요. 굳이 경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전턱이 빠지게 놀랐죠. 저희는 아버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전날 숙소를 잡아서 자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는데요. 우리가 1등이겠지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 뒤에는 사람들이 늘어서더라고요. 아침 9시 반에 문을 연다는데 이렇게 다들 새벽부터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연예인들도 아이를 원하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한약을 지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정보를 알아봐 주신 아버님 덕에 저희는 다행히 방문한 날 진맥도 보고 한약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로 도착한 한약을 먹으며 서울의 한의원에서는 침과 뜸 치료를 함께 받기로 했죠. 처음은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 점차 적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약과 침, 뜸 치료를 병행하면서 제 몸의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수면의 질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아침은 늘 몽롱하고 두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밤에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피로감 없이 개운했고요.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도 좋아졌습니다. 배탈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제 몸이 냉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침과 뜸 치료를 거듭할수록 몸에 찬 기운도 많이 가셨고 잦은 배탈도 좋아졌습니다. 늘 소화가 원활하지 않고 걸린 느낌에 배탈은 일상이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체질인가 보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게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려주셔서 음식도 가려 먹었죠. 열심히 알려주신 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수술 이후 몸이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에 제가 스스로 절 괴롭게 만들곤 했는데 몸이 건강해지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졌죠. 정말 신기했던 건 잠을 좀 설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한의원에 가면 선생님이 맥을 짚어보시고 요즘 잠 잘 못 자죠? 소화가 잘 안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귀신 같았어요. 딱히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 상태를 잘 알까요? 너무 신기해서 대체 어떻게 아시냐고 여쭤보니 맥을 짚으면 다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국인들은 왜 한의원에 가지? 이해가 가지 않아. 저런 건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효과를 의심했는데 정말 제 입을 절로 세게 치게 되더군요. 아주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발전시킨 한국의 전통 의술인데 효과가 없을 리 있나요? 믿음을 가지고 3개월가량 열심히 한의원을 다니고 한약을 먹었고 저는 시험관이 아닌 자연임신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 아기가 찾아오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미국에 계신 제 부모님은 한국의 한의학에 불신이 있으셔서 절 많이 말리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건강해지고 임신이 된 것을 보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오레곤주에도 한의원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을 때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하시기에 강력히 추천드렸습니다. 제 나이가 있지만 아기는 임신 기간 동안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각종 검사도 무난하게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새롭게 맞이할 제 인생의 이막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도 건강하고 바르게 기르고 그리고 제 컨디션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신 감사한 시부모님께도 더 잘하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통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이나 빠른 일처리는 다들 감탄하지만 한의원은 아직까지 좀 생소해하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생소함과 무서움이 줄어드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면서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거센 한류바람으로 미국의 유명 모델도 한국에 푹 빠지고 또 한인마트에도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드는 이야기와 난임으로 고생하던 미국 여성이 한 의원을 만나 소중한 생명을 만난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